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8회고요. 오랜만에 모였죠? 네. 얼마 만에 모인 거죠? 8일 날인가 올렸던 것 같은데 4일인가? 거의 한 2주 전 2주 만에 만났는데 그죠. 바빴어요 저희가. 지금 한창 파이널이죠? 그죠. 네. 여기는 이제 학기가 5월 며칠이죠? 5월에 이제 끝나고 저는 6월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뒤지겠죠 아주 그냥. 둘 다 송다솜 양은 패션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옷을 만드느라 죽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 파인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과 에세이를 쓰며 죽음을 함께 과제지옥이죠? 정신 못 차리고 둘 다. 그래서 제가 시작 멘트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번 이걸 읽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뭔데요? 저희는 생각하고 소통하는 창작자 그룹 담배 끄는 호랑이들이고요. 이 라디오는 어렵게 혹은 어려운 척하면서 설명하는 기성세대의 미술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정 대중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어려운 척하지 않으며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의 요식이고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배 끄는 호랑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구름에서 제작하고 있는 라디오입니다. 아 어색해. 네, 그리고 자기소개도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런던 첼시 대학의 파인아트를 공부하고 있는 이동준이고요. 영어 이름은 도니. 그리고 앞에 계신 송다솜 양은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쿨의 패션 디자인 우먼즈웨어를 전공할 지금 파운데이션 과정에 있고 BA에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1학년을 시작하는 정규 과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시진 않지만 미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중 대표로 앉아 계시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렇죠. 저를 푹푹 찌르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칼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언젠간 하리라 믿으며. 그래서 오늘은 예술을 망치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왔잖아요. 네. 가지고 이게 제가 책을 들여가지고 읽어보셨죠? 이게 레오 톨스토이라는 이제 러시아에 글 쓰던 작가인데 한 80년 정도 살아났는데 평생 예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술을 다 이제 겪어보고 인생 마지막으로 쓴 에세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뭐 교과서로도 이용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2장에 있는 이제 예술을 망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어땠어요? 어려웠다. 되게 되게 강력하죠 말이. 네, 말투가 굉장히 말이 굉장히 좀 화나서 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뭐 없을 거 없이 그냥 그랬던 걸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예술가의 직업성, 비평가, 예술학교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900년대 초기에 이제 1910년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 사람 죽기 직전이니까. 그때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되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쪽과는 좀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도 했죠. 그때는 이제 그죠. 이제는 대중 시장이 막 생기고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대중 시장이 거진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긴 한데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평가, 예술가의 직업성, 예술학교 그래서 근데 예술가의 직업성이랑 예술학교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그죠. 비평가부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비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써놓은 게 너무 강하죠. 네, 너무 강해. 네. 너무 강력히 반대해서. 네. 이 사람이 일단 이 책 전체에서 얘기를 할 때 감염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술을 보고 뭔가를 느끼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하는데 비평가들은 감염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 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게 써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일단 판단해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리고 왜 보통 사람이나 솔직한 사람이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 높고
마음이 부패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비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마음이 부패. 조금 근데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는 일단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 획일화된 뭔가 그 자만심 그거는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비평가들을 보고 있으면 자만심일 수도 있고 그게 네. 딱 정해진 미학적 기준에 네.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일단 말하는 거는 정해진 기준을 좋아하는 상류 계급을 위해서 그 전통을 지키려고만 하는 비평가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 자만심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상류 계급 사람들을 위해 일하니까 상류 계급 중에 한 명으로서 막 약간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한국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막 미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류층인 줄 알잖아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자기들이 대중보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대중가보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확실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들의 예술이 대중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게 소통하려기보다는 않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들의 미술을 못 알아주면 약간 무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기는 일단 그러니까 상류계급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판단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전혀 변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남겨야만 하고 있는 상류층을 위해서만 남기고 하는 부분들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너무 강해. 맞아, 너무 강해. 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갖다 썼다가는 나도 이상한 애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비평가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맞아. 근데 바퀴벌레 취급을 없어져야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맞아. 진짜 써놨는데 어떠세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대중들보다는 그래도 그 미학적인 쪽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페셔널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전문적인 지식이. 네. 그 잣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또 긴장했어. 또 긴장했어. 말이 또 막 뚝뚝 끊겨 뚝뚝.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년 전이었으면 비평가가 없어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는 작가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향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내 거 봐주세요. 나대는 애 아니면은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 나처럼 내 거 좀 봐주세요 하는 애 아니면은 이게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비평가들이 약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전달해주면서 맞아. 그 현대 사회에 이제 살고 있는 대중분들이 뭘 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정도까지는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좋은 미술이다, 안 좋은 미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개인의 판단 기준이지 비평가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예술이고 뭐 하다 이거 하는 게 그게 약간 문제지 않을까? 이때와 지금과 이제 같이 이제 평이론? 평이론이 왜 나와? 그래서 근데 또 비평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한 게 비평가가 최고라는 것을 단정함으로써 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부터 재밌게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이게 저희가 음악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흥미로워요, 되게. 그러니까 베토벤이 귀가 먹었잖아요. 근데 귀가 먹었는데 아무리 천재적인 그 재능으로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자기 귀로 다듬지 않은 음악이 과연 정말 그 후기의 음악이 좋은 음악이었겠느냐, 그 비평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책 안에서 말하기에는 그 귀가 먹고 나서 그 후기의 음악을 더 띄워줬다는 거예요, 비평가들이. 근데 과연 그 귀가 먹고 나서의 음악이 귀가 들릴 때의 음악보다 더 좋았겠느냐. 라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비평가들이 띄워주는 순간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근데 정말 그런 걸 수도 있죠. 저희가 음악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맞아. 이거는
그냥 이 재밌는 예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 남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강제로. 여기저기 많은 댓글 남기실 때 많거든요. 맞아요. 블로그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막간을 이용한 홍보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근데 진짜 최고라고 한번 인정하면은 그걸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명성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단정을 지어놨는데 그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자기 커리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이 책을 쓴 이제 톨스토이는 이게 가장 이제 비평가가 세워진 권위로 타락하는 예술의 가장 좋은 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 비평가가 최고를 단정함으로써 이건 그냥 뭐 근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근데 요즘 비평가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를 최고라고 단정하고 뭐를 아니라 단정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약간 이제 늦은 밤이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네. 약간 늦은, 둘 다 이제 과제에 지치고 모인 지금 상태라, 저녁 먹고 충곤증도 오고. 그래요. 네. 힘들죠? 네. 옷 많이 만들기 힘들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힘들어요, 에세이 쓰느라. 미안해. 저희 힘없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뭐 아무리 좀 졸려도 자기 전에 들으시면은 같이 잠드시는 거 좋지 않으실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최고라고 한번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평가들이 한번 최고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중들도 그걸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명성에 의한 뭐라 그러죠? 파급력 그런 거에 의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세대 예술가들이 그 옳다고 한 예술 있잖아요. 먼저 세대들의 예술을 보고 아 저게 옳은 예술이구나, 저게 좋은 예술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예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비평가들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한 예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평가의 의견이 대중의 의견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자기 예술을 하기보단 이제 이제 비평가들이 얘기한 거에 맞는 예술들을 하면서 그 앞에 예술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 안에 인식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모작이 되는 거지 자기의 예술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시대적인 그쵸? 차이 아닐까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워낙 다양해서. 근데 이게 또 근데 깊게 들어가면은 지금도 무슨 개념미술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회화는 약간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회화가 더 주류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회화하면은 이제 약간 좀 진한 미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술의 진한 미술이 어디 있고 맞아요. 지금 미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그건데요.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보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책인데 약간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배운 역사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2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비너스상이라는 게. 근데 그게 비너스상인지도 몰라요. 맞아. 근데 우리는 그걸 비너스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여자가 뚱뚱한 그 형상을 하고 있고 얼굴이 지워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치. 출산을 위한 것이었고 이게 상징이야. 미의 기준이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닐 수도 있는 누가 심심해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맞아. 근데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리면은 바뀔 수가 없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런 게? 왜 그랬지? 제가 요즘 에세이를 이런 걸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자꾸 맴돌아요. 그러니까 그 비평가들이 뭔가 하나 최고라고 해놓으면은 정말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좋은 예술이야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시미술이랑 좀 비슷하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근데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대생을 맞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정말 똑같은 것 같거든요. 수치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똑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도. 근데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봤잖아요. 한국의 이제 입시 미술에 대해서 홍대에서 없앴다고. 14년도부터 없앴다고. 아니 홍대에서 입시 미술 제도를 없애고 성적만 본다고. 정말 이게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뭐지? 총장인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미술 시간으로도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게 말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술을 안 하지를 않았어요.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까지 계속 미술 시간을 배우면서 미술을 우린 충분히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가 태극기 그리는 거였는데 뭘 어떻게 미술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은 자습하는 시간이었던 거 있잖아요. 맞아. 정말 진짜. 맨 처음에 이제 첫 달 한 4주까지만 뭘 딱 가르친 다음에 다 외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습 시간인 거 있잖아요. 미술 공부하는 애들은 근데 미술 공부하는 애가 어딨나요? 자습 시간 준다고. 맞아. 그 시간에 수학 풀고 국어 풀고 이러고 있는데 미술 시험도 막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하이라이트 쳐주고 거기서 거기 외우면 되는 거고. 근데 빈칸 채우기 이런 거. 포기한 애들은 그거조차 안 하고. 한 번만 보면 그런 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입시 미술이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성적만 있으면 된다. 근데 저는 정말 미술에 성적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해요. 우리 입학할 때 성적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탐이나 과학이나 지리나 이런 거는 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배경 지식은 필요한 거니까. 배경 지식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건데 수학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맞아. 예술하면서. 맞아. 플러스 읽기도 안 되는 애들도 많은데. 곱하기도 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구구단 안 돼가지고. 아까 오늘 버스 타는데 동전 올려줬는데 맞아. 이거 2.4파운드 맞지? 2.4 누가 봐도 2.4파운드인데 누가 봐도 1파운드짜리 하나랑 20피짜리 이제 7개 줬죠. 누가 봐도 2.4파운드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맞아. 이거 2.4 맞아? 2.4 맞아? 되게 웃겼어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꼭 삶에 수학이 필요할까? 그렇게 잘 사는데. 네, 그렇게 운전기사 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평균적인 그 지식은 한국인이 더 높다고 이제 생각은 해요. 확실히 하는데 네,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없어도 근데 잘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겠죠. 근데 구구단 이 정도 하는 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공계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루트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루트 아는 것도 저는 루트가 루트 4는 왜 2인지 몰라요. 루트 4는 2니까 2인 거야. 근데 왜 루트 4가 2인지는 몰라요. 뭐인지는 모르는 거 있잖아요. 루트 4는 2. 그렇구나 하는 거구나. 루트 4는 2까지는 아는데 루트 4가 왜 2인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수학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루트 4가 2인 걸 아는 게 뭔 필요가 있는데. 아니에요? 필요가 없나? 이거 너무 좀 셌나? 이거 좀 셌는데. 아니 루트 4가 2인 거를 그거 말고 근데 차라리 루트 4가 왜 2인지를 알려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건가요?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루트 4는 2인 건 아는데 루트 4가 왜 2인지는 몰라요. 이게 되게 근데 비슷한 말인데 되게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나는 근데 딱히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네. 그래서 루트 4는 2. 파이는 3.141592. 다 외웠어? 파이가 3.141592인 건 아는데 왜 파이가 3.141592인지는 몰라요. 아니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문제 아닐까요? 근데 딱히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파이가 왜 뭐 알아야 될까요? 실사랑 열에 그닥. 네, 그러니까 도움은 안 되는 건데 알면 뭐 알아서 나쁜 게 어디 있겠냐마는 좀 편하죠? 네, 이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루트 4가 2는 아는데 왜 나는 루트 4가 왜 2인지는 모를까? 그만 얘기해야지. 무식해 얘기. 그래서
아, 그런 거 되게 무식해 보이나 지금? 약간? 아, 그래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루트 4가 2. 아니 그 정도 알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또 그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비평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계속 비평가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루트 4가 나와서 계속 인상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술가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작품에 표현했는데 뭐하러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또 이 사람은 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맞아.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예술품을 보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비평가들이 방해한다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비평가들이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는데 또 이제 애 나오네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비평가가 옆에서 선이 잘못됐어.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명치를 그냥 세게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누가 그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내 건데. 맞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건데. 내 미술인데 내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대중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지 누군가 내 걸 평가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비평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막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맞아, 비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중들한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비평가들이 해주는 역할 중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작가랑. 맞아요. 근데 비평가들은 직접 이렇게 뭐 잡지에다 실어준다거나 뭐 이래서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가지고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띄우고 싶은 애들 띄우고 죽이고 싶은 애들 죽이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냥 대중 모두가 비평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냥 뭐 어디 보고 가가지고 댓글에 남겨도 비평이고 맞아. 블로그에 리뷰 남겨도 비평이니까. 맞아. 비평가의 기준이 그렇게 옛날만큼 권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네, 일반인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잘 가려서 잘 들으시는 것 같고. 네, 뭐 알아서 잘 판단을 되게 요즘은 잘 하시는 그런 느낌이. 근데 가끔 이렇게 비평가를 찬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글 되게 잘 쓰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저 남의 독후감 보고서 이 독후감 잘 썼어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꼭 맞는 거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주입식으로 비평이라는 게 결국 아무리 전문적인 뭔가를 배웠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전문적인 직업성을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프로페셔널한 비평을 내놨다고 해서 그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미술이라는 게. 그죠. 또 얘기 나오면은 한 방향을 제시했을 네, 뿐이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게.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제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죠. 모두가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알아서 풀리지 않을까? 네, 하는 것도 있어요. 비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평가 이 레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근데 약간 이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꼰대 기질이 좀 있어요. 약간 맞아. 이게 좀 말 안 통하는 할아버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맞아. 약간. 책 읽어보시면 아실 그래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일단 사상이 딱 잡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미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제 선 외에 딴 거를 하는 거는 쓸데없는 모조품이다. 그러니까 예술을 인척하는 모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이겠죠. 일러스트나 이런 거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예술이나 그런 것도 다 결국에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러스트는 뭐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이랑 그때랑은 좀 시세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때는 일러스트라는 것도 없었고 아예. 그러니까 일단 이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나눠졌고 그 사이에서 뭔가 이제 공존이랑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평가는 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다만 근데 이제 개인의 가치 판단을 이제 방해는 하지 말아야 그렇죠. 하는. 네. 그러니까, 강요를 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식을 주는 거죠. 그 일반인 분들이 바쁘잖아요. 자기분들 삶을 사시느라 바쁘신데 그 어떻게 정보를 하나하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이제 써주는 것들로 대충 이제 지식을 보고 이거 가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해서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미술만이 아니라 예술 모든 거 있잖아요. 극장, 공연, 모든 것들, 영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비평이라는 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맞아.
이 책이 근데 예술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 라디오니까 그렇죠. 미술에 되면서 자지 마세요. 앉아요. 눈이 좀 감기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목소리도 좀 점점 작아지고요. 복주포 좀 하시고. 점점 깨고 있는데 내가. 아 그래? 눈은 왜 자꾸 감기고 근데? 글쎄요. 착시 아니야? 착시가 아니라 뭐지? 뭐라 그래? 헷갈린다 그러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나온 게 예술가의 직업성이랑 예술학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직업성을 가지면서 이제 전문적이라는 그 직업성을 가지면서 그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보수를 받지 않던 이제 그 이전의 미술과 이제 보수가 생기잖아요. 미술이 보수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거를 사람이 알고 나서 예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인 직업성을 확보하고 하는 예술이 문제다라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상업적인 미술, 상업적이지 않은 미술의 차이인 건데. 그렇죠.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이 부분은 많이. 네, 근데 당시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보수를 받지 않고 하던 미술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하던 미술의 시대에서 이제 보수를 받는 미술로 넘어가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태어나던 때부터 이제 보수가 있던 미술밖에 없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안에서의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를 받지 않던 미술 시절은 아예 우리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더 세밀하게 알아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 안 받고 미술하기 힘들거든요. 맞아. 배고파요. 굶어 죽잖아요. 근데 돈을 받는 미술 안에서 얼마나 더 이제 진실되게 미술을 하느냐 이 차이로 이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못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상업적이지 않은 미술이 더 옳은 미술이다라는 것은 이제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는 미술이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어떤 미술이나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다 돈이거든요.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예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약간 한국의 그 입시 미술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 이제 유럽이나 이런 학교에서도 이제 대생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막 이런 거고. 근데 아직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맞아. 엔트워프는 그렇게 한다고 엔트워프나 그러고. 이제 여기 로얄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생이나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전혀 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입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죠. 맞아요. 정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주제 정하고 뭐 해서 자기 미술을 정말 만들어 와서 교수한테 보여주고 면접 보고 나 입학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걔네가 입학시켜 주면은 입학하는 부분이지. 뭐 대생을 하거나 이게 정해진 게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예술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 학교에서 정해진 그 획일화된 방법을 가르치는 그 예술이 올바른 예술 교육인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로 치면은 대생을 가리키고 그 뭐 소묘라 그러죠. 소묘가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미술이다라고 약간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묘를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올바르지 않은 미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확실히. 근데 미술이 올바른 미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올바른 미술이 어딨나 세상에. 없어요. 근데 교수가 만져주면은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 근데 교수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튜터죠, 튜터. 그 튜터링을 해준다 그러지 가르친다는 티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튜터링을 해주는 거지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주는 거죠. 네, 조언해 주는 거죠.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 미술을 할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교육이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육이 우리나라는 교육은 약간 공공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위가 되게 세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대학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인 거지. 이 공공적인 막 되게 막 공공의 선을 지향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돈을 주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거 있잖아요. 잔디 깔아주고 학교 들어가고. 학교에다 기여는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 한 명이 그냥 들어가는 거로서. 맞아. 근데 이게 학교의 질이 높아지는. 그렇게 되면 근데 학교 권위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학교 권위가 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든 졸업만 하면은 잘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버드도 기여 입학제도 있잖아요. 어디서 한국에도요? 하버드도 있어요? 저는 그거 좋은 거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좋은 학생이 나오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환경은 올라가면서 권위는 좀 떨어지는 게 좋은데 권위가 떨어지나?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결국 근데 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맞아.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고 역사가 또 있는 거고 맞아. 그 뒤를 따라오는 역사랑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10년 된 학교가 잔디 깔아주면 붙여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잔디 깔고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한두 명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환경이 것도. 올라가고 하면은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이게 여기 동양 애들이 돈 다 내고 그런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는 영국 애들은 근데 요즘에 학비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봤자 얼마겠어요. 파운데이션은 아직도 안 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500파운드, 그러니까 100만 원 내라고 그랬다가 욕 엄청 먹어. 그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2년 전에. 500만 원 내라고. 우리는 그거에 몇 배를 내는데. 몇 배를 내는데 내가. 저희는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 아빠한테 학자금 대출 받고. 여기는 그래서 동양 애들한테 그렇게 돈을 받아다가 이제 학교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새 건물도 짓고. 저희가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실력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동양 애들을 좀 더 받아준다는 소리도 있어요. 몇 % 정도는.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정. 근데 앞에 계신 송다솜 양은 뭐요? BA 센트럴 세인트만트 우먼주웨어 BA 1000대 1이죠 거의. 1000대 1. 전 세계적인 그 1000대 1의 확률을 깨고. 예술계 그 패션계의 하버드죠. 민망해. 네, 어쨌든 그런 학교에 붙으신 분이시에요. 나 일부러 그러죠 지금. 공격. 키보드를 공격해주세요. 앞에 계신 분은 되게 잘생기셨어요. 뭔 소리야. 저는 얼굴이요. 시끄러워요. 하지 마. 만화 캐릭터 갖다 붙이면 다 닮았어요. 동그라미 대명사죠. 살찐 건 아니고요. 아닐까? 네, 어쨌든 예술학교. 그만 놀아야지. 맞아.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제일 문제인 게 좋은 작품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톨스토이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예를 든 게 장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예를 들었는데 셰익스피어와 같은 게 대가들을 이제 하면서 찬양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를 닮은 글을 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뭐 그거는 대가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술로 보면은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그러니까 닮게 그리는 게 좋은 그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진짜 내가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막 세게 말하기도 성격이 안 되고 성격이 워낙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대중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 중간 그거를 딱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어디에 하나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라고 이제 하면은 결국엔 또 그것도 좀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그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중간의 모습을 주고 대중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최고의, 그냥 우리가 비평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약간. 그렇죠. 미술에 대한 비평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의 입장을 보여드리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택하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
블로그도 있고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있고요. 페이스북 이제 담배 띄고 끄는 띄고 호랑이들 오시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한 홍보 자꾸 해줘야 돼요. 요즘에 자꾸 구독자 자꾸 끊으세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저희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죄송해요. 맞아요. 저희 잘 찾아올게요. 빨리빨리.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미술로 치면은 입시 미술 그림이 또 이런 부분이 맥락이지 않을까요? 좋은 그림이라는 거를 딱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 다음에 맞아.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게 근데 정말 그거 한 3년 4년 그거 그렇게 그리시면은 그 스타일 탈피하려고 또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일 탈피하려고 하는 거를 왜 할까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늘기가 쉽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스킬은 늘겠죠? 네, 스킬은 느는데 스킬 많은 게 꼭 좋은 그림일까요? 아니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물론 보기엔 예쁠 수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근데 그거 있잖아요. 획일화된 또 이제 사람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확실히 예쁜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데 독특한 그림은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게 요즘 현대사회가 최고보다는 온리 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 온리 원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스킬 좋으면은 뭐 나는 내가 못 그리는 게 더 온리 원이라고 생각을 해. 아 솔직히 진짜 중국 애들 보면 스킬은 아주 그냥 중국 애들 보면 스킬 진짜 못 장난 이겨요.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컬러감이 진짜 아니야. 좋은 애들도 있어. 아니, 좋은 애들은 정말 좋죠. 좋은 애들은 맞아. 정말 좋은데 걔네들은 진짜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입시 미술이고 뭐고. 근데 걔네는 근데 막 3살, 5살 이때부터 시작하는 정말 조기 교육의 끝이죠. 맞아. 와 정말 연필 잡을 수 있을 때부터 그림 그리게 했나 봐요. 맞아. 그래서 뭐 그림이 슝슝슝슝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입체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잘 그리는 편이잖아요. 그게 와 근데 걔네는 진짜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걔는. 중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입니다. 맞아. 정말 우린 조심해야 돼요. 옆에 두고 있지만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림 너무 잘 그려. 그래서 정말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리 원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온리 원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것마저도 약간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미술인데, 근데 모두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온리 원은 또 독특하게 되고 또 말장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 철학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말장난이 시작되는 건데, 그쵸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교육이라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게 좋은 거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성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입시 미술을 배우고 하는 거보다는 근데 정말 모두가 입시 미술을 배운 다음에 같이 또 스타일을 깨가가지고 뭐 다른 게 나온다면 또 그것도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 봐도 입시 미술 한 애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튜터들한테 욕 먹는 게 너는 그림 너무 똑같다고. 그건 그래요. 근데 한국 분들 이제 입시 미술 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 스타일 탈피가 되게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파인아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왔기 때문에 파인아트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 이 부분에서는 되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 잘 그린다고 파인아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정말로. 그림 못 그리는 애도 너무 지금은 많은데. 그러니까 발상의 미술이지 이게 스킬의 미술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일러스트나 페인팅이나 이제 맞아. 정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파인아트는 발상의 미술을 배우는 곳이지 지금 스킬의 미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발상의 미술을 통해서 그 스킬 있는 미술을 표현하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옳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그림을 배워온 거예요. 배워왔기 때문에 그럼 유학도 가야겠다 하면서 파인아트로 그냥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 이제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그것도 조금 제가 불쌍하다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림 한자 배운 적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학교 전문적인 직업성 비평가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40분 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 부분인데 이게 미술에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거를 지정하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거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맞아. 그건 틀렸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원을 그릴 때
그건 틀렸어라면서 가리키잖아요. 정말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 대생을 그 소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는 거를 구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초등학교 애들 가끔 엄마들이 보내잖아요. 이제 취미 미술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근데 보내놓으면 그 구를 그려가지고 그 예전에 이게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더 있잖아요. 담배 끊는 호랑이들 담소라고. 거기 둘이 누나라고 계시는데 그 트라우마가 계시대요.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구를 해가지고 소문을 그렸대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 와가지고 이건 아니야라 그랬나? 틀렸어. 그러고선 싹싹싹 고쳐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그림을 안 그렸대요. 누나가. 그게 얼마나 자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미술에 틀린 게 어딨어요. 맞아. 동그라미가 정말 자기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를 그렇게 그리는 건데 그걸 틀렸다고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 어렸을 때 그 스트레스가 왔으면. 근데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미술에 틀린 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 정말 싸울 거야. 혼나.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서 한국에서 미술 하시는 분들이 미술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예술에서 틀린 게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 거지. 틀린 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아까 다솜양한테 말했다가 조심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술하시는 작가분들 그거 있잖아요. 미술하시는 작가분들이 대중분들이 자기 그림을 못 알아보고 이제 안 알아주면은 대중들이 식견이 낮아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작품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안 보는 거지. 대중들의 식견이 낮기 때문에 그 작품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대중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중들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발전을 해야지. 만약에 대중이 보는 게 정말 자기의 그 목표라면 그거를 발전을 시켜야지. 왜 대중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냐 이거죠. 맞아. 내가 저 사람들이 날 거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발전을 해야지. 왜 저 사람들이 내 거를 보기 위해 발전을 해야겠어요. 아니 혼자 해야죠.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 안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과학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발표를 할 때 쉽게 얘기해줄 줄 아는 것도 전문적인 그 직업성, 전문적인 그게 프로페셔널함이 아닌가라는 거 갑자기 이런 거. 네. 갑자기 이런 말 하네.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 이제 흥미없는 매력 없는 꽃인 거죠. 향기 없는 꽃인 거지. 그렇지. 그게 내가 향기가 있는데 대중들이 향기를 못 맡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대중분들이 제 작품을 이렇게 막 봐주시진 않으니까 나도 노력하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거 봐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봐주세요. 전 늘 애원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DOHN이라고 치면 나와요. 제 블로그가. 거기 보면 작품의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거기 다 써놨어요. 맞아. 정말 열심히 써놨어요. 세세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댓글도 참 예쁘게 달아줘요. 정말 물어보시면 댓글 정말 30줄 써줘요. 한 줄로 물어봐 주시면 10줄 이상으로 써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거 봐주고 계시다는 게. 맞아. 시간 쪼개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요즘에 제가 좀 난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담배 끊는 호랑이들. 저희는 담배 끊는 호랑이들이고요. 창작자 그룹. 그렇죠. 그냥 우리는 소통하는 창작자 그룹 담배 끊는 호랑이들.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들 바로바로 뉴스피드로 올라가니까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근데 이게 저만 구걸하는 거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두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그룹인 줄 아시는데 내가 구걸하는 거예요. 맞아. 다 되게 잘나신 분들이거든요.
다들 되게 정말 잘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안 잘났을 뿐이죠. 다들 정말 앞에 계신 1000대 1. 뭐야? 전 세계에 패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1000대 1의 확률을 끄는 그 뭐라 그러죠? 경쟁률을 끄는 그러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아이가 아니어서 국어를 하는 거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함께 가시죠. 함께 갑시다. 저희는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 점점 재밌을 거예요. 네, 저희는 재밌으니까 지금은 약간 알아요. 뭐 많이 모자른 거.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거고요. 계획은 되게 많아요. 네, 계획은 되게 많지만 뭐 잘하겠죠 뭐. 잘할 거예요. 굶어 죽겠어요. 네. 굶어 죽겠어. 저희는 반강제 비영리 라디오 유실 이유식이고요. 아직까진 강제인 것 같아 그냥. 영리 라디오 되고 싶지만 뭐 딱히 뭐 아직은. 네, 근데 뭐 협찬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밀어줄 사람들도 아니고요. 마음에 들면 밀어드릴 거예요. 밀어드릴 거예요. 밀어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네, 아니 근데 뭐 저희야 뭐 마음에 들면 그냥 뭐 돈 안 받고도 하니까. 맞아.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미술이 아니죠. 예술을 망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죠.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레오 톨스토이의 책이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그래서 더 재밌는 그래도 것 그 같아요. 당시에 그 100년 동안 그 미술을 향유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그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네, 그러면 안녕할까요? 그럴까요? 안녕. 안녕.